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동기, 공부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부 습관보다 문제집이나 학원 추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이게는 할 수 없지요. 목이 말라야 말은 스스로 물을 먹을 텐데 저희 두 아이 중 한 명은 초등 때, 또 한 명은 중3 겨울방학에 공부할 마음을 먹었는데요. 교육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혹시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선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의 욕구를 타고났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자기 결정성이 향상되어 내재적 동기가 높아져서 결국 학습 동기도 올라간다는 이론이에요. 즉,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된 환경에서 내재적 동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째, 자율성의 욕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요. 외적인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욕구라고 해요. 똑같은 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관계성의 욕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말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누구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릴 적 학교에서 그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과목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부모와의 관계 또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겠죠. 셋째, 유능성의 욕구는 자신이 유능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성취를 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이기를 원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이때 난이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흥미가 떨어지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짜증이 나죠. 이 자기 결정성을 높이려면 이외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과제 수행의 경험 제공, 발전에 대한 칭찬과 보상, 과제 수행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서 능력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키워주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율성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 평가 방식 등의 선택권을 제공받고 학습을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셋째, 관계성의 욕구는 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사, 부모와 학생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와 인정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중요하긴 한데 초등 때와 중고등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성 면이 약간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 이 이론을 초등 우리 아이의 학습 동기에 대입해 보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때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능성인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의 경우인데요. 초등 저학년 때 공부를 좀 해봤더니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주위에서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초등 1학년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아이들 받아쓰기 점수에 그렇게 목을 베고 열심히 시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초등에 와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초등 1학년 때 받아쓰기 점수가 우리 아이 공부 첫 유능감의 척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초등 1학년 때 아이들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받아쓰기를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초등, 중고 학년이 되면 아마 단원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이 단원평가 점수를 보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 때 단원평가 점수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 때 아이가 자신의 공부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게 하려면 초등 때는 유능감을 길러주시면 아이는 중고등 가서는 계속 탄력을 받아서 공부할 마음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저희 첫째 아이의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면 초등 때 공부할 마음을 먹지 않는 아이는 계속 공부할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중고등 때 자기 유능감이 다소 부족해도 관계성과 자율성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아이는 그래도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먹기도 해요. 초등 때 공부에 대한 유능감을 갖지 못했어도 일단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망쳐지지 않았고 원만하다면 아이에게는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 때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해도 아이를 푸시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것은 이런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중고등 가서 공부할 마음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중고등 가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 중에 이 자율성의 욕구가 중요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푸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진로를 찾아주거나 그 진로에 맞는 대학교를 함께 찾아가서 대학 탐방을 함께 해주거나 공부할 마음을 먹게 해주는 책을 추천해주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주면 아이는 공부할 마음을 먹게도 되더라고요. 지금 제시한 방법이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희 둘째 이야기입니다. 중3 때 겨울방학 때 빈둥거리면서 놀 때 아빠가 사다 주신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인데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 책을 사다 줬는데 이거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침대에서 살금살금 보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청소년 베스트셀러이고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읽으면 신기하게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협찬이 아니고 내돈내산이니까 한번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를 함께 찾아주고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니 공부할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진로 찾기 과정은 제 영상 중 고교학점제 조기시행, 중요해진 진로 이렇게 정해보아요 이런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가 아직 썩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아도 저는 기특해요. 대학교 탐방도 중3 겨울방학에 가족들이 함께 가보았는데요. 자신이 이제는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법을 알려주는 멘토로는 저희 아이한테는 그래도 형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이는 자신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가서 후배들 멘토링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라면 저는 멘토 언니로 유튜버 중에서 소린TV 유튜버를 추천해요. 일반고 전교 1등으로 서울대에 들어간 소린TV 유튜버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공부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 아이는 자신한테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공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는 자율성이 얼마나 강한지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러저러한 조언을 해줄라 치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란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였겠죠?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는 자기 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있다. 이 이론에 입각해서 아이를 교육하되 초등 때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은 성취의 경험을 계속 쌓아서 학습 동기를 만들게 해주고 만약 그게 잘 안 되었다면 중고등 때 가서 관계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아이 진로 설정, 아이와 함께 진로 설정, 대학 탐방, 공부 멘토 소개, 동기부여 책들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마음을 먹도록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공해 주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